태역 3스타의 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조대면자님. 제 군번과 소속을 말하는 순간 저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는 99% 실화임을 알려드리며 저를 도와주신 형님에게 허락을 받고 보냅니다. 제 군생활은 유독 병사보다 장교와 장성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큰 일만 몇 개 나열을 하자면 초임 사령관이 지은 지 1년 된 신막사를 보고 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라고 해서 한 달간 청소만 했던 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산도 옮기는데 뭐 이거 못하겠어? 난 행복하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대장이 횡령, 성추행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제 눈 앞에서 끌려간 일. 세 번째로는 사단장한테 화상회의로 쌍욕 먹은 부대장을 직간 등등. 그리고 병사의 큰일과 자잘한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좀 묵직하죠. 장성분들이랑 같이 좀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앞서 저를 도와주신 그 형님 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형님 집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며 해병대를 제외한 육사, 해사, 공사 출신 전부 장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장군! 원래 형님은 면제였으나 그 당시 아버지가 진급의 발목이 잡힐까 땡땡년도 군번으로 입대를 하였으나 집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 발령을 받아 개인방에 만화책, 플스 등 각종 놀거리야 저녁날까지 훈련, 근무, 사격, 빵회 매주 외박하는 생활을 할 정도로 빽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있는 집 자제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유격 2번 받으러 3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입대가 눈앞이니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소연하였고, 제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신 형님은 아버지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입대를 했고 사단 훈련소에서 며칠 보낸 후 백의 파워를 처음 느끼게 해준 일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퇴역하셨지만 군인 집안에 삼성 장군 출신이다 보니 훈련 대대장이 사단장의 명으로 저를 개인 면담하셨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집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40분 정도 거리에 택시로는 20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8시간이니까. 그리고 더 심한 애들도 있어. 한 10시간씩 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혜택을 받은 거지. 존나 배가 아파서 그래. 아이고 배야. 아무튼 제가 가게 된 본부의 연대장은 인원을 뽑을 때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뽑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부 중대 인원은 학벌이 좋거나 백이 좋거나 부모님 직업이 좋냐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의 전쟁 그 자체였으며 집이 전부 코앞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용히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제 군생활에 암흑이 들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뒤 새로운 연대장이 오며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있던 과에 참모는 전부 바뀌게 되었고, 과 왕고가 전역을 해서 1병 4호봉이 왕고, 그 뒤에 1병 1호봉, 그 뒤에 2등병인 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인 거지. 새로운 연대장은 마지막 진급이라 간부를 갈구고, 간부는 저의 선임을 갈구고, 선임은 저를 갈구는 아주 내리갈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참모진과 짬찌 3명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저는 이 시기에 빨리 조치를 못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저는 장교와 선임들에게 모든 일을 짬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4시간을 잘까 말까 했으며 주말에도 그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장교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저한테 답답하다며 오만 짜증을 다 냈으며, 선임들도 막내라는 놈이 맨날 없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교나 병사나 할 것 없이 이 친구한테 갈굼은 계속 이어지지. 그리고 잠은 제대로 못 자주 하니까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가끔씩 제가 정신을 잃었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잠을 못 자서 졸았나 보다 하며 업무를 보는데 이게 주기가 짧아지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선임에게 털어놓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야, 개 빠져서 그래. 존나 개 빠졌으니까 네가 이러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보고 있는 당시에 근무했던 혹시라도 후임이 있다고 한다면 충성 죄송합니다. 아무튼 혼이 났지만 다행히도 주말에 근무 및 다른 건 일체시키지 않고 잠을 푹 자기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전구의 퓨즈가 나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듯이 제 눈앞이 암흑으로 변했으며 소리만 들리게 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암흑이고 소리만 들리는 상황인 거야. 그 순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으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게 몇 날 며칠 반복이 되다 보니 정말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여 선임에게 보고를 했으며 그 선임은 분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이면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저의 문제는 단순 과로 및 꾀병으로 의견이 위에서 묵살되었고 그로 인해 저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라도 제대로 좀 조치를 취했으면 몰랐겠지만 그냥 그냥 해 약간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위에 지휘부에서.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시간이 1분을 넘어갈 정도니 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앉았다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조금 까맣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분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차 정기 휴가를 나갔을 때 오래간만에 형님을 만나게 되어 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분노를 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여기서 병원을 가지 못하면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염치불구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귀를 하고 며칠 뒤 사단에서 부대 병사 및 간부 할 거 없이 부조리 및 가혹행위를 작성하는 마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식당이나 생활관 이런 곳에서 대충 해당 부대 간부가 와서 하겠지만 그날은 사단에서 나를 잡아서 각 연대 대대별로 헌병과 대령급을 보내서 면밀히 작성하게 하더군요. 저희 중대원들은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거기다 저의 이야기를 적어주었습니다. 당일 제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꽤나 있자 저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 행보관 해당 참모는 즉시 따로 조사를 하였으며 저는 다음날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얘기했는데 묵살 됐는데 위대하신 그 형님 있죠? 그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다음날 국군 수도병원 가게 된 거야. 사실 뭐 병원 가는 게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절차는 아닌데 그렇게 각종 검사를 위해 2달간 입원을 했을 때 저는 2인실에 있었으며 이건 진짜 쉽지 않죠. 저는 뭐 6인실 아니면 50인실이었거든. 뭐 대강당 같은 데도 침대 엄청 많고 거기에서 있었거나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6인실만 이렇게 있었는데 2인실이었던 거야. 하지만 수도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 퇴원을 하려던 찰나 협력병원인 삼성병원에서 나오신 분이 이상하다고 여겨 다시 도움을 받아 삼성병원에서 따로 검사를 받았는데 제 병명은 일가성 흑암시였습니다. 2달 동안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 했는데 삼성병원 가서 바로 나온 거야. 그렇게 뇌와 눈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대로 복귀하여 보직 변경과 매달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이틀씩 특별 휴가를 받으며 마무리가 되었고 중대장, 행보관, 해당 참모, 주임원사, 연대장 등 묵사랑 간부들은 전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첫 번째 쌍욕을 듣고 사령관의 명으로 전 예하부대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백이 없었더라면 심할 경우 실명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뒤져서 백을 찾고 입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없어. 나도 정말 지하 안반수 한 100m, 200m를 찾아 뒤졌는데 없었어. 없어. 있는 거 자체가 복 받은 거야. 이거는 근데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없다. 여튼간에 우리 제보자분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본인 건강을 찾은 거니까 저는 뭐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도 이 질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좀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그리고 그 형님한테 밥 한번 맛있게 또 쏘면 좋지 않겠냐. 좋은 인연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님! 나도 형님으로 부르고 싶어서